PNG의 아이보리 비누, 그리고 비누의 역사. 비누는 몸의 때를 씻어내거나 옷에 묻은 얼룩 따위를 뺄 때 쓰는 세정제로 고급 지방산의 알칼리 금속염을 주성분으로 만들며 물에 녹으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미끈미끈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누의 기원으로는 구약성서에 보면 세정을 위해 잿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원전 3500년 전 기록에 비누의 제작법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비계를 태워서 그 재를 강물에 풀었는데 그물로 몸을 씻으니 더 깨끗해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누가 발견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불에 지피나 나무를 태워서 남은 재를 물에 섞어 썼을 때 때가 더 잘 빠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유래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썩은 오줌이나 표백토가 세정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중세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비누 제조 기술에는 아무런 중요한 진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90년 앤 르브랑이 식염으로부터 탄산 나트륨 제조법을 발명했으며 1811년 슈브렐에 의하여 지금 시대의 비누 제조에 대한 실제적 기초가 구축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비누가 생산되기 이전에는 기름, 진흙, 모래, 재, 소금이나 창포 등을 우려낸 물, 콩, 팥, 녹두 등을 갈아 목욕이나 세탁할 때 빨래와 함께 비벼서 때를 뺄 때 썼었는데 이것을 비누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비누라는 단어가 등장한 기록은 숙종 3년인 1677년 밥통사 언해에 있는데 머리 감게 비누 좀 달라는 내용에 한글로 비누라고 쓰여 있는데 이 비누가 우문 변동을 거쳐 비누가 된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브랜드를 달고 포장까지 해서 판매한 비누는 어떤 것일까요? 프록터 앤 갬블은 갬블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름만 들으면 10명 중 7, 8명은 카지노 회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1837년 창립된 P&G라는 회사로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본사가 있으며 펜틴, 질레트, 다우니, 페브리즈, 오랄비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활용품 다국적 기업입니다. 양초 제조업자 윌리엄 프록터와 비누 제조업자 제임스 갬블은 동서 사이로 양초와 비누 제조에는 비슷한 재료가 쓰이는데 1837년 미국이 대공황 시기에 접어들면서 원재료 확보 문제로 둘의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장인이 둘을 불러놓고서 서로 동업하도록 그들을 설득해서 1837년 10월 31일 P&G가 설립된 것입니다. 프록토 사장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회사가 어려웠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원료 혼합기의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고 퇴근하는 바람에 높은 열에 의한 밀도 높은 공기층이 생겼고 거대하고 진한 비누 거품 덩어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비누 원료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본인의 실수로 회사가 공경에 처하게 된 것에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프록토 사장은 회사가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에 잠겼다가 한번 건조시켜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열을 지나치게 가하는 바람에 밀도 높은 공기층이 생겨서 비누가 가벼워져서 물에 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록토 사장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으로 연구를 거듭해 물에 뜨는 비누라는 걸 내세워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1897년 탄생한 아이보리 비누는 세계 최초 물에 뜨는 비누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아이보리처럼 물에 뜨는 비누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목욕 문화가 지금처럼 욕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주 잔잔한 강가에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목욕하다가 보면 비누가 미끄러워서 놓치는 일이 많은데 강에서 비누를 놓치면 찾기가 어려웠지만
물에 뜨는 비누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히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보리 비누는 물에 뜨는 비누로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공정 과정 실수에서 나올 수 있는 품질 저하 의혹을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이 비누의 순도가 다른 어떤 제품보다 높다는 실험 결과인 순도 99.4% 제품이라는 우수성에 초점을 두어 광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에 뜨는 비누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시장에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당시만 해도 비누는 큰 덩어리를 잘게 잘라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P&G는 최초로 아이보리라는 브랜드를 달고 포장까지 해서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유명세를 타며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했고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보리는 여전히 물에 잘 뜨며 뽀얀 상아 색깔의 세계적인 비누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일화가 재미있긴 하지만 실제로 P&G 측에서 밝힌 바로는 위이라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아이보리 비누를 개발한 사람은 1879년 제임스 갬블과 윌리엄의 아들 할리 프록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갬블은 비누를 물에 뜨게 하는 법에 대해 따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그 비법들을 연구 노트에 기록해 놨으며 상품명은 윌리엄 프록터가 성경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P&G에는 뉴욕타임즈 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오늘 한 일이 내일 아침 뉴욕타임즈 일면에 나오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프록터의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소개한 일화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절망적인 위기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박자 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과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삶은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